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심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여수 구봉산은 지역 대표 명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상에 전망대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등산객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경관을 가리는 화장실로 잡음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바다와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여수 구봉산입니다. 정상에는 공사 장비와 건축 자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망대와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전망대는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망대 설치에 찬성하는 시민부터 해돋이 보러 올라왔었는데 사람 한 20, 30명 쓰면은 또 위험하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보면은 참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산림에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또 전망대가 있고 저희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산 자체에서 등산해서 그 경치를 조망하는 것을 원하지. 전망대 설치와 함께 구봉산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장실도 등산객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구봉산 대표 쉼터인 정자 앞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던 화장실은 돌산대교를 가린다는 등산객들의 항의에 반대편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장실 설치에만 1억 원, 다시 옮기는데 1,500만 원이 추가로 들면서 예산 낭비란 비판이 나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보이니까 이제 경치가 이 앞에 검선대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많이 아쉬웠죠.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수시는 사업 초기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화장실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부 전망대 역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제대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남도는 광양시 구봉산 일원 207만 제곱미터 부지에 3,700억여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22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신규 관광단지 지정 승인했습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 승인에 따라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조성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2030년 관광단지가 운영되면 지역이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 동북권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폭발, 화재 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지원할 방폭 화재안전센터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165억 원을 포함해 총 257억 원이 투입된 안전센터는 국제시험소 수준의 장비와 시설을 갖췄으며 방폭, 화재안전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과 전문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등 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에선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동안 호남권에는 관련 시험 인증 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 추석 상여금을 줄이거나 조업을 길게 중단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철강 구조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장과 설비를 지을 때 기초 뼈대를 만드는 업체인데 지난해보다 일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부침을 겪으면서 신규 설비 투자가 줄어섭니다. 매년 직원에게 지급하던 추석 상여금을 올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특별 상여금 지급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야 뭐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요즘은 뭐 국내 투자라든가 이 지역은 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명절에도 휴일을 일부 반납하고 직장에 나와 특근을 했던 지역 노동자들. 넉넉한 상여금과 수당은 옛말이 됐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 다 그러니까 많이 안 좋죠. 풍요롭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주요 기업 141곳을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7일에 최대 5일을 더 쉬며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 비중도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좀 정책적인 지원하고 또 2차 전지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 어느 때보다 긴 연휴에 풍성한 추석을 앞두고도 체감 경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세계선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TF를 가동하고 예산 지원과 연계사업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935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을 발굴했으며 내년에는 31종 95억 원의 사업을 추가 발굴해 박람회 예산을 1,61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 기간 전후에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여수에서 집중적으로 준비해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초, 중, 고 대학생과 시민을 포함해 모두 605명을 선발하고 총 6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성적 우수, 특기자, 다자녀 등이 있으며 올해는 K-디즈니 순천 장학금을 신설해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학생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고 11월 말 선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벼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가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벼 잎에 검은 얼룩이 생기는 깨씨무늬병이 확산되면서 생육을 방해하고 있는 건데요. 산지 쌀값은 오르고 있지만 느닷없는 병해가 퍼지면서 올해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넓은 들판이 모두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벼 잎마다 까만 점들이 박혀 있습니다. 깨씨무늬병이 확산되면서 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랗게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할 벼들이 주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농약을 하기에는 늦었고 이대로 수확할 경우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바람 불고 부서진 것만 죄가 아니고 비가 와서 뭐 떠나간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이게 지금 죄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나라에서 좀 신경을 쓰고 나라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깨씨무늬병은 주로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이삭과 줄기까지 번져 수확량을 30% 넘게 줄이는 병입니다. 올해는 특히 열대야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겹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피해 면적은 고흥군 2,000헥타르, 신안군 1,129헥타르, 영암군 970헥타르 등 10,000헥타르 수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이상 고온이라는 고온이 조금 길었잖아요. 고온도 있었고 또 기간도 좀 긴 편이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농민들은 정부의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벼멸구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병해가 잇따르면서 단순 보상에 그치지 않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산재 근로자 수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건설 제조업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 동안 산업재해 근로자 수가 71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50여만 명, 7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양엽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이봉남 순천시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이봉남 의원은 새로운 정치 혁신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분기별 논평과 생태도시 가꾸기 실천 활동,
민주적 지역위원회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선 시의원인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1년 만에 추락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일찌감치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하며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즌 초반 핵심 선수들의 부상에도 7월 초까지 2위를 달리며 후반기 선두 탈환을 노렸던 기아 타이거즈.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막전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이 후반기에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결국 지난 8월 1군에서 말소되면서 올 시즌을 허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선민과 나성범, 이일이 등의 핵심 선수들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아는 7월 6일부터 13경기 동안 1승 1무 11패를 기록 2위에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반등을 노렸지만 불펜과 타선이 동시에 흔들리며 8월에는 0점패를 9차례 기록했고 득점권 타율은 0.2할 3푼 1리에 그쳤습니다. 9월까지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아는 끝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선수들은 돌아왔지만 이겨야 되는 경기에 막 블론 세이브도 나오고 투수가 무너지고 좀 요런 안 좋은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나. 사실상 이번 시즌을 실패로 인정한 이범호 감독은 내년 시즌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몰락의 원인이었던 마운드와 수비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아의 평균 자책점은 4.61로 7위, 팀 실책은 116개로 최다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기아가 2년 연속 지금 수비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으로 뭔가 좀 이 완벽함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기아는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FA가 되는 최영우와 양현종, 박찬호, 조상호 등 6명의 선수를 붙잡아 내년 시즌을 함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신종수법 증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예방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개된 쇼폼 형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은 전남자치경찰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490여 건으로 피해액은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흥군이 추석을 맞아 다음 달 녹동항 바다정원에서 드론쇼와 해상불꽃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연휴인 다음 달 4일, 6일, 7일 각각 다른 주제로 열리며 특히 6일 추석 당일에는 1,500대 규모의 드론에 불꽃을 부착한 불꽃 드론쇼를 선보입니다. 행사 당일 낮에는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해 녹동항 방문객이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공모하는 2026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유치를 위해 실시한 도시공모에서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기후주간은 전 세계 198개국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등 수천 명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 행사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달 공모를 시작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시도 중 전남 여수를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종 국내 유치 여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부와 협력해 기후주간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국민의힘 의원 호남 저주 망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국회 산불 재난지원 특별법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재난과 고통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망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의회는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엄정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